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요? 예쁘지 않아? 그지? 얼마나 좋아. 이게 딱 수능날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뭐 다변수 함수의 미분 이런 거. 확통이 뭐라니? 됐다. 그냥 하자. 좀더 어려워졌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야, 확통은 내 구라가 아니라 일주일 연습하면 수능 다 맞을 것 같아, 진짜. 자, 17세기 북학파들은 자,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했다. 자, 내가 너네한테 이제 새롭게 미션을 자꾸 주잖아. 이번 주에 주고 싶은 미션은 뭐냐? 1문단을 좀 약간 싸가지 없게 봐봐, 앞으로. 뭔 말이냐면, 그래, 그 자세로 봐, 앞으로. 그거야. 아니, 1문단을 앞으로 약간 살짝 싸가지 없이 봐. 내가 갑자기 뭔 소리 하나 싶을 텐데, 행동 강령 내가 너네한테 잘 안 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습관 잡아라 이런 거 잘 안 주는데, 내가 국어를 제일 잘하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약간 위에서 꽂아볼 때야. 그게 1문단이야. 다른 건 하면 안 돼. 2, 3문단 열심히 읽어야 돼. 근데 1문단 정도는 살짝 위에서 꽂아보면서 이 글이 어떻게 판때기가 짜일지 너네 좀 더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 이제부터. 맨날 하던 거야. 하던 건데 좀 더 1문단에서 신경을 쓰라고 이제. 알겠지? 너 하식스 마셨잖아. 자는 영상 써야 돼. 자꾸 웃기지 마.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이 글은 어떻게 할 거야? 차이. 차이. 즉 비교 대조로 간다는 거는 잡고 들어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이거 뭐 한 거야? 수식어로 정의한 거야. 그지?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얘들아, 그러면 방금 문장이랑 다음 문장이 어떤 관계야? 너네 혹시 느꼈니? 이들은 하고 두 번째 문장 들어온 거랑 세 번째 문장 이들에게는 이랑 뭐가 달라? 음, 일주일에는 음, 그러면 여기서 뭐 알아? 대답해. 중화관념 이거랑 북한론이랑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졌다. 내가 그거 수업하려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 눈치가 있잖아, 인간적으로. 주목한 영역이 봐봐. 어떻게 아니, 주목한 영역에 따라 이들이 받아들인 뭐의 차이가 있었다? 북한론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얘네가 중화관념이 달라서 청의 현실인식이 달랐다 이렇게 하지. 그지? 같은 거라기보다는 얘네가 뭐래?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 달렸다며. 학문에 대한 관심 이런 거가 달라서 주목이 달라서 북학론이 달랐대. 라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사람은 과일을 좋아하는데 건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인트로를 까는 거야. 얘네 개인 취향에 따라 주목한 거에 따라 북한론? 북학론이 달랐지. 북학론이 달랐대라고 얘기했어. 아무 정보가 없잖아,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 뭔데? 주목한 영역이 뭔데?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사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해? 구체화한 거잖아. 옆에 뭐라고 써? 구체화시킨 거잖아. 구체화시켜서 중화관념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한 거잖아. 그치? 내가 이런 거 왜 잡냐면 너네가 자꾸 이 문장과 문장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느껴야 글이 장악이 돼. 그치? 됐잖아? 그래서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제. 중화관념이 어떻게 달라서 현실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만 체크하면 이걸 끝이야. 글 어떻게 나올 거야? 표로 나온다고. 이해되니 혹시? 이 말도? 어. 어떻게? 다음 봐봐. 박재가와 이덕묵의 연행록. 둘이 같이 여행 가서 딴소리 했다 이거 아니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옛날 같았으면 동상이몽 이런 문제 나온다고. 어쨌든 박재가와 이덕무, 박재가, 이덕무 이렇게 갈 거야. 오늘 판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가자.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재가가 인식한 형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얘들아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이거 번역체라 그랬지. Not A, but B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조선이 뭐?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라고 첫 문장 딱 박았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문단 읽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습관 들이라고 했잖아. 박재가 어떤 사람이야? 뭐?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어떤 사람이야? 중화관념이랑 현실인식이 어떤 사람인데? 뭔 개소리야. 지향해야 될 가치. 봐봐. 이게 너네가 글 읽었는데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
자꾸 연습해야 돼, 억지로. 이 이문단을 읽고 나서, 아, 박재가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야. 짧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니네 워딩이 안 남아있잖아. 이게 봐봐. 야, 암기 과목 공부할 때도 문제야. 니네가 사회를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뭐 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고 했으면 읽고 나서 암기를 할 때 외워야 되는데, 니네가 읽고, 그렇지. 내일 기억 안 나잖아. 공부야, 그게? 다시. 박재가 어떤 사람이야? 눈으로 쓱 봐봐. 어떤 사람인데? 음,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아니,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진짜 이 문단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못 옮겨. 씨발, 어떻게 옮겨? 그럼 한 문장으로 썼지. 니네 느낌을 말하라고. 니네가 스스로 받아들인 해석한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박재가 이 새끼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빠돌이네. 간첩이네. 괜찮아. 그렇게 뭔가 병신 같은 말이라도 해도 좋아. 최소한 너네가 이 문단을 장악했으면 너네만의 이 감상평이 남아야 된다고. 현대시처럼. 오케이?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 왜냐면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순 없다. 근데 그거 잘하는 애들은 다 이러고 있어. 내가 너네한테 가르칠 때도 내가 너네 이 문단을 정확하게 막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이런 거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해석하고 나의 한 줄이 남아있는 거잖아. 나한테는 어떻게 남아있냐면 이렇게 남아있어. 잘 봐. 나한테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렇게 남아있어. 아, 기억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우리 매 수업 시간마다 하는데 씨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때려쳐. 이상과 현실이지. 진규야? 기억나지?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야? 박재가고 딱 이런 느낌 아니야? 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네 이거 처음 가르친 날 영상 남아있어. 뭐라고 했냐면 플라톤. 기원전 8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가치 기준이 이상과 현실이란 이분법적인 판단에 나눠져 있다고. 대부분. 그래서 내가 이거 현대시에서도 갑자기 쓰고 고전시가 갑자기 쓰고 독서에서 몇 번씩 쓰는지 모르겠어. 너네도 읽으면서 이런 느낌 나지 않았니? 맞지? 뭔가 얘는 좀 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느낌이 와야 돼. 알겠지? 내가 이런 거 가르칠 때는 한두 지문 이해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너네 앞으로 이해할 때 글 이해할 때 계속 쓰니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박재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빠돌이에다가 이상적인 사람이야. NS라고 그래. MBTI에서도 먹히고 있네 그래. 개점 어쨌든 자 그래서 그가 쓴 북학기에 묘사된 청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그래,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여기 따라 붙는 말이 뭐야? 추상 이런 말이고 여긴 뭐 어때? 구체, 뭐 현실 이런 말이 따라 붙는 거였잖아 그때도, 그치? 그래서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뭐 보존된 것이다. 그래, 이상적인 거잖아, 그치?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별거 아닌데 특히 철학 지문이잖아 거의. 그냥 이상적이다라는 말로 다 퉁칠 수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그치? 중화관념의 절대성. 그래, 이건 절대적이잖아. 그치? 이상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야. 때문에 당시 조선의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이것도 나데이 법이거든 얘들아. 보다의 상황형 한번 돌려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출제자의 포인트야. 너네가 국어 교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얘 박재가로 문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박재가는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조선의 독자성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군. 맨날 하는 거잖아. 나데이 법비에서 A도 맞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100여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작가들과 달리 이것도 나데이 법비야, 그치? 심심하면 쓰는 거야.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에 동그라미 한번 줘. 이게 글 이해하는 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양반은 아니다 이렇게. 그지? 양반 도라고 썼으니까 그냥 한번 기억해 주는 거야. 그지? 넘어가. 이덕무는 이병기를 잘 저술하면서 청현 씨를 뭐 어떻게 그래. 객관적으로 들어간다고. 됐지? 너무 쉬워. 그래서 가지면 금방 읽을 수 있었어야 돼. 쭉.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적.
어차피 국어에서 모든 어떤 그건 어디서 나와? 서술어에서 나오는 거지. 지적했으면 뭘 얘기한 거야? 단점을 얘기한 거야. 그럼 단점을 얘기한 순간 바로 아, 박재가랑 이동구는 다른 새끼구나. 얘는 이상적이지만 얘는 현실적으로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지, 그지?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재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우생의 관심을 보였다. 이게 방금 이 문장 봐봐. 가볍게 발표하면 박재가의 가볍게 몇 줄 줘봐. 내가 전에 이 수업 한번 했었는데 봐봐. 앞에서 얘기하고 나서 너네 사실 앞에까지 다 읽고 나서 박재가가 이용후생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았어 몰랐어? 니넨 몰랐어. 난 알았어. 왜? 이용후생이라는 건 어차피 실용주의랑 같은 말이니까. 근데 니넨 몰랐잖아. 무슨 말이야? 너네 저번에 수업할 때 그거 기억나? 앞에서 설명한 대상이 있고 뒤에 가서 아 근데 걔처럼 이래라고 했는데 그 정보 앞에 없었던 경우. 뭔 말인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추가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애들이 잘 걸려 넘어지는 거냐면 글 대충 읽는 애들 있잖아. 문제에다가 박재가는 이용우생에 관심이 있었군이라고 하면 어디가 얘네? 이문당 간다고. 거기 이용우생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잖아. 아 없네. 아니네. 안 고른다고. 뭔지 알지? 이 정도 센스는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계속 하는데 그지? 아, 뭔 소린지 알죠? 내용 추가했다. 그래서 스스로 평등견 내가 한자어 씹지 말라 그래서 평등하게 보는 거야 그냥. 그지?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찬반의 이분법에서 넘어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봤다. 요즘 도덕 시간 같죠, 그죠? 다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아니? 변발한 거야, 변발.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얘들아 그러면 첫 봤다가 기준이잖아. 우리 이걸 비교대조로 간다며 그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방금 전에 그 평등견 지랄지랄 할 때까지는 박재가랑 연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 얘는 그냥 아 그래 평등견 아 배타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방금 딱 잡히지. 뭘로 잡혀? 명에 대한 의리로 바로 잡혀버리지. 그럼 이 표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그냥? 명에 대해서 얘는 어때? 소멸했어. 아니야 명에 대해 의리 중요해. 이거 끝났잖아. 그럼 문제 나올 거 이거 하나밖에 없고 무조건 나와. 나왔을걸? 그쵸? 됐어.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 예준아 이게 무슨 말이야? 형서 마지막 문제 무슨 말이야?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 무슨 말이야? 객관적인 제도로 보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태도? 예, 그 좀 더 정밀하게. 이동훈의 삶을 이제 하려면 처음인 기술을 가져와야 되는 명에 대한 의의를 아니, 아니. 봐봐. 너가 방금 범주 파악에 실패한 건데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인 건 누구야? 박재가지. 근데 평등견은 하나의 인식 태도야. 그 인식 태도에 청을 따라야 된다는 태도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평등견은 상대주의야. 그냥 태도잖아. 그 태도에 청을 따라가야 되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건 박재가지. 그러니까 박재가라는 사람이 평등견으로 박재가가 아니라 미안해. 이덕무라는 사람이 평등견으로 보다 보니까 아, 청을 배울 게 있네 라고 얘기한 거지. 그 평등견 안에 그게 있어, 내용이?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예를 들면 우리 뭐 성문법주의가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 복습하자. 건이야? 성문법주의 뭐야? 웃지 말고 성문법주의 뭐야? 성분법. 성문법. 죽인다 진짜. 성문법 뭐야? 글로 오, 오, 글로 쓰여진 거, 쓰여진 거. 안 쓰여진 그래. 쓰여진 오, 내가 말을 안 해도 복습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복습 1회잖아, 너 지금. 자, 좋았어. 진짜 죽이고. 자, 성문법주의가 뭐라 그랬어? 글로 쓰여진 법이면 성문법. 반대는 뭐라고? 반습법. 이런 거잖아. 제발. 복습이라는 걸 해줘. 그럼 성문법이라는 거 안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은 없는 거야. 구체화 사례라고. 그지? 개인 취향이라는 말에 중화관념은 없는 거야. 평등견이라는 말 안에 뭐는 없는 거야? 청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마지막 문제 무슨 말이야? 왜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 아니 너네 논술 시험이었으면은 이거 다음에 써. 왜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명 그래 일단 제시한 인식 태도는 뭐야? 평등견이야. 평등견에서 왜 벗어난 거야? 처음이 바뀐 그런 걸 만들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람처럼 말해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여기 있는 말을 쓰라고. 명에 대한 중재.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평등견이라며. 찬반이 들어왔고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라고 해야지 얘들아. 아니 내가 니네한테 뭐 대단한 장문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 평등견은 이렇고 이런 거야 라고 했으면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명제부정이. 너네 이래가지고는 대학 가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얘들아 다시 평등견이 이렇고 이런 거야 이게 아니다 하면 되잖아. 건이는 남자고 19살 남자가 아니고 뭐 19살 보여주면 되잖아. 됐지? 나아지면 가. 18세기 후반에 너네 그 방금 저 제시한 인식태에서 벗어나는 모습에 가볍게 형광펜 줘. 너네가 복습을 할 인간들이라면 집에 가서 저 문장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저렇게 저거 방금 저거 그래서 일부러 생략한 거잖아 얘들아 출제자가. 그지? 저런 말을 니네가 채울 수 있는지 자꾸 테스트를 하라고. 양심에 찔리지. 잘하자. 자, 나지모. 18세기 후반의 중국. 야, 18세기 후반의 중국 어디서 봤어? 막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그래, 앞에. 앞에로 가야 돼, 바로. 나지문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뭔진 모르겠는데, 이동무 박제가도 아까 18세기 후반 아니었나? 하고 가서 봐. 맞지? 왜? 1770 몇 년이라며. 18세기 후반이잖아. 너는 설마 18세기가 1800년대다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지? 야, 너넨 진짜 화나는 게 내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건 다 아니고 진짜. 11세기인데. 너네 내가 설명 안 한 것만 다 모르잖아. 진짜 바보들아. 저 중국을 그래. 명대 이래에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꼭지점이라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근데 너네가 국어 실력 내가 테스트 한번 볼게. 건이야. 정점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장점 다음에요? 응. 아, 그래. 그래.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밖에 없어? 나락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꼭대기라고 부르려면 그 다음이 올라갔어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된다고. 너네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라는 거야, 이씨. 새끼들아. 증가해서 감소를 가야 된다. 그래, 극대라고. 극대라는 거잖아, 그지? 문이과 통합적이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에 장기시장부터 어쩌고저쩌고 지랄지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난 그물에 동그라미 하나 줬어, 그냥. 아, 잘 연결돼 있구나. 그죠?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나 일상적 물건 동그라미가 넘어갔어. 왜? 천문단이니까 여기서 정보 처리 그렇게 할 거 없다고 어차피. 감만 잡는 거야.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어쩌고저쩌고 발전했어.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혜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지랄지랄. 아, 그렇구나. 과세는 뭐 자극하였다. 이응이 문제 나올 거 없어 생각해보면 거의. 그죠? 넘어가. 그러나 청의 변형이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야 근데 말이 웃기지. 18세기 후반이라는 게 19세기에 접어들 무렵이랑 거의 같은 말이야. 다시 18 근데 왜 약간 출제자가 어쨌든 그래. 심각한 내외 위기의 직면에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대. 그치?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때 좋긴 좋았는데 사실 위기가 올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북학파들이 연애를 했던 그럼 너네 이 문단 이 그러나 문단 있지? 내가 지금 시간 15초 줄 테니까 다시 읽어보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시작. 뇌 빼고 다시 읽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물어볼지 상상하라고. 오, 4, 3, 2, 1, 땡.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여기서 심각한 위기는 얘기 안 했어. 동의? 심각한 위기가 뭔지는 얘기 안 했고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징, 후. 시그널이 있었다. 그지? 그 시그널 뭔데?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단 아니. 그 시그널이 뭐야? 정확하게. 지금은요? 이 문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야? 친구야, 대답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뭐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전히 앞에 봐. 뭐냐고. 읽었잖아. 너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잖아. 뭐야?
대한민국이 진짜 투표하지 마. 진짜 화나. 야, 봐봐. 위기의 징후가 있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기 뭐야, 그냥? 인구 증가로 좆됐다야. 왠지 봐봐. 너네가 이게 층위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면 여기서 인구 증가라는 말밖에 뽑을 수가 없어. 봐봐.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 여러 개가 나올 거라고 나도 상상을 하고 들어갔다고. 근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 다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대. 그럼 이 모든 문제는 다 뭐라는 거야, 어차피?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야. 아니, 그 모든 징후들은 다 어디서 비롯된 거야? 인구 증가야. 그럼 이 3문단은, 이 문단은 어차피 그래봤자 뭔 얘기야? 청은 인구 증가 때문에 좆되고 있었다가 끝이야. 근데 그걸 못 잡으면 너네가 이 인구 증가가 위에고 나머지가 아래에 있다는 걸 못 느낀 거잖아. 심각한 거야. 인구 증가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줘. 그래서 어쨌든 자, 다음부터 나올 문제들은 전부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야. 새로운 작물 재배 왜겠니? 밥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야.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그래 밥이 부족해. 민간의 노력에도 이때 중국 애들 존나 굶어 죽었다고 다 기억나니? 어쨌든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주 및 도시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들아? 나쁜 거야? 이주도 좋기도 아니야 그냥 인구 증가랑 같은 말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야. 다시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가 인구 증가 때문에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말이야.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돼. 이렇게 말한 거야. 국어를 병신같이 썼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주 및 도시화가 뭔데 얘들아? 한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도시화라 그래. 이주는 그 큰 도시에 이주하는 걸 이주라 그러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 뭐야 다? 인구 증가라고.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뭐?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했다. 야, 그럼 너네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읽고 있어야 돼? 아, 잘 모르겠는데 청이 지금 인구 증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첫 번째 뭐였어? 아, 지금 밥이 없구나. 그래, 이렇게 읽으라고 글을 내가 말하기 전에. 어? 그 다음에 무정 아니지. 결사 조직 먼저 나왔잖아. 그래. 야쿠자 같은 말이 나오면 돼 그냥.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연결을 하라고. 얘네가 결사 조직이 착한 애들일 때도 있었는데 종종 뭐 한다? 나쁜 짓 한다. 또 부정부패. 어. 관료 조직에 부정부패 있었고 그리고 뭐 경쟁 많다. 이거 막 대한민국 수능이 막 떠오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자. 결사 조직이 성행했다. 이런 결사 조직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됐다. 뭔 말인지 알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뭐야? 도시 사람들 어? 아니 그러니까 왜 단절됐냐고.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나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이유가 뭐야? 건이야, 넌 할 수 있어. 뇌를 써. 경쟁이 많아지니까. 아니, 네가 상상을 해봐. 영종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럼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대. 왜? 그래, 그래.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라고 하는 건 뭐야? 중국 어떤 느낌이야? 그 어떤 마을에, 그래, 터줏대감이 있고, 뭐 사또가 있고, 지네 다 친척이잖아, 사실. 뭐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같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이거잖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진교야. 그래, 아니 너 자꾸 이상한 데 보지 말라고. 앞에를 봐 볼 거면 너 왜 자꾸 눈을 이상한 데 놓는 거야? 어쨌든,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 외부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시화가 진행돼 버리면 이 사람들이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다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갑자기.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마다 옆집 누구랑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지. 야, 이런 것도 모르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지?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된 거지, 단절되고, 얘들아. 말하면 알아놔. 진짜 죽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란이 돼버린다고. 왜? 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있으면 하이라키가 분명해.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고. 반란이 돼야 하는데 안 돼. 근데 밖에서 들어온 아니 뭔지 알잖아. 이게 그거잖아. 그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불법 이민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있어? 걔네가 와서 불법적인 일 하니까. 그래서 막는 거잖아. 얘들아. 투표하지 마. 어쨌든.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됐어. 아, 이것도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어. 그럼 자, 이건 인구 증가의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그래, 아, 여기 나오는 모든 거 다 인구 증가의 결과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관계인데? 아, 인과관계라고. 그지?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나라잖아, 그죠?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들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응. 넘어가. 통치자들도 번역 속에서 불안. 아, 그럼 불안 동그라미. 이 문단은 어차피 전부 뭔 내용이야? 불안이야. 근데 그 불안의 내용이 뭔지 파악하자야. 내가 너네한테 요즘 자꾸 신경 써서 시키는 게 이 문단을 장악하라고. 내 빼고 읽지 말고. 이 문단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고. 문장과 문장은 얘들아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다 옆에 연결돼 있거나 위에 연결돼 있거나 아래 연결돼 있어. 니네가 못 찾는 거야. 오케이?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무역개방 축소. 그러나 위기 없었고 부정적 측면 염려하거나 모색했다. 그러니까 잘 몰랐다. 위기인지. 너네 혹시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19세기에 왜 청나라가 좆됐냐? 아편 전쟁. 들어본 적 있니? 아편 전쟁.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해. 그 다음에 또 청일 전쟁. 일본한테 져. 그때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인가 뭔가 해서 일본이 서양문 받아들였잖아. 중국도 받아들였잖아. 그치? 근데 둘이 맞짱 떴는데 청나라가 개발 리진. 그래서 청나라에서 뭐해? 그 뭐 양무 운동인가 뭐 그 양 뭐 배우잖아 너네 세계사에서 뭐 무슨 운동 해가지고 다 뜯어 고친다 이러면서 다 불태우고 지랄하는 게 그때부터잖아. 응.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지들끼리도 하여튼 뭐 난리나 19세기에 청나라 망해. 그래서 어쨌든 자 16번의 정답 몇 번? 1번. 뭐 뭘 의미 얘기해봐. 할 말 있어? 얘기해. 왜? 아니 너가 이제 해명을 해봐. 너 이제 사람이잖아. 차이를 응. 차이가 아닌 줄 알았고 이건 아니 아니 가에 일문단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론도 차이를 보였다라고 이 글이 시작하고 있어. 비슷해하고 둘이 아 둘이 뭔 비슷해? 비슷한 것도 있고. 비슷한가? 오, 내가 꿀팁 줄게. 비슷하면 두 명이 안 나와. 다르니까 두 명이 나오는 거야. 놀랍지? 비슷한 애면은 다른 문단을 왜 주니? 같이 쓰지. 야, 이건 아니잖아. 너 씨발 사람 새끼야. 반성을 해.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자, 화를 내지 맙시다. 17번. 수업 안 할래. 17번. 몇 번? 4번. 왜? 보존. 이거 뭐 낸 거니, 얘들아? 옆에 뭐라고 쓸래? 응? 안 돼. 응? 아니, 뭐라고 쓸 거야? 이게 뭐 굳이 따지면 뭐 비교 대조기도 하고, 그지? 뭐 쓸모없다. 비교 대조인데. 그러니까 얘가 그런 애니까. 덕무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 그치?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1번 선지 봐봐. 청해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했잖아. 그죠? 2번. 자신이 파악한 청해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 그래. 기준이니까 이상이고 그다음 아이디어란 거라고. 그지? 너네 알아놔. 기준이라는 말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놔. 그지? 3번. 이덕무는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응, 이응. 그지? 5번 긍정, 이응. 18번 평등견. 자, 1번 풍토 기준 조가. 왜? 기준은 이상을 전제하다. 이상, 아까 이상이라는 말에 뭐가 달라붙었어? 절대적인 게 붙었다고. 이런 거 다 안 된다니까. 그지? fuck you 하고 2번 개혁 fuck you. 그지? 변화가 있으면 안 돼. 평등견에는. 뭔 말인지 알지? 3번 해소 fuck you. 여기 해소에 X 준 사람 있니 혹시? 있어? 해소에 X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줘 그럼 빨리. 풍토로 있는 아니 뭐 왜 내가 말을 할 때 안 움직이는 거야? 너네 기억력 안 좋잖아. 표시해놔. 너네 3번 선지 왜 제꼈는데? 풍토로 있는 차이. 넌 있지. 근데 여기 있어. 근데 두 개를 결론. 같이 인정해야 되는데 차이를 해소한다는 건 그래, 그래. 해소한다는 말은 변화를 전제해. 근데 뭐를 기준으로 뭐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야, 평등견은 지금. 됐지? 4번. 관련 X인. 아니지? 5번. 답이죠. 19번. 몇 번이야? 3번. 그러니까 19번 같은 문제에서 니네가 저는 이유가 아까 저 문단을 뭘로 못 줄여서? 인구 증가로 못 줄여서 그래.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19번 문제 왜 냈니?
저 문단 인구 증가로 줄일 수 있겠냐? 그럼 정답 선지를 야 1, 2, 3, 4, 5번을 이거 순서대로 읽고 있으면 또라이라고. 내가 너네보다 독서 지문을 빨리 푸는 이유는 19번 같은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1번 선지를 읽어? 안 읽어. 난 3번 선지 찾는다고. 그게 니네가 국어가 진짜 빨라지는 순간이야. 답인 선지가 느껴져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선지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건 네가 글을 장악하지 못한 거잖아. 주관식으로 답이 이미 나와야 돼. 19번을 보고 기억의 의미, 아, 인구 증가하고 3번 인구 증가 찾고 끝냈어야 된다고.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 한번 바로 골랐는데. 바로 골랐어? 잘했어. 5번 썼어. 진짜. 그러니까. 야, 5번이 왜 아니야? 5번이 왜 아니야? 응. 사회적 내 약화로 인한 애초에 그것도 아니겠죠. 어? 네. 어? 관료 사회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것도 이동 증가 때문이라고 할 거야. 야, 너네 전체 미션. 시간 잠깐 줄 테니까 5번 선지 왜 틀렸는지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판단해봐, 논리적으로. 그냥, 아, 왠지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얘기해. 사회적 무대 역할가 아니라 응. 그 교육받은 지식인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부정부패가 너 섹션 헷갈렸어. 얘랑 얘랑 다른 거라니까? 사회적 그래요? 문제가 아, 글을 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써있잖아, 이 새끼야. 야, 진짜 화나게 하네. 근데 그거 인명에 기초한 관료 사회 부정부패인데 사회적 유대 약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학생 수준이잖아. 한 단계만 더 올라와 봐. 이 출제자가 사회적 유대 약화라는 말을 왜 썼어? 니네 이 말 처음 봐? 항상 이 말 처음 봐? 아니지. 그래? 있었잖아. 그리고 아까 실제로 사회적 유대 약화가 어떤 문제를 만든다고 썼잖아. 그거를 생각해 보면 5번 선지 맞는 말이잖아. 근데 왜 틀렸냐고 5번이. 기억, 기억. 이 새끼들 다들 빈트를 들게 너 눈치가 다시 맞아 마지막 기회야. 막트야. 5번 왜 틀렸어? 전통적인이 빠졌잖아. 아, 얘들 별거 아닌 것 같지?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는 구체화행으로 내려가는 거야, 층위적으로. 다시. 사회적 유대라는 말은 큰 거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있는 거고 아닌 유대가 있는 거야. 내려왔잖아, 층위가. 근데 이걸 다시 올라가면 맞는 말이야? 다시. 너는 두리안을 싫어해. 너 과일 싫어해. 틀린 거라고. 봐봐. 사회적 유대의 약화, 틀린 거라고. 왜? 너무 크다고. 그게 안 느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제로 너네 지문 봐봐. 지문 보면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이유는 뭐야? 인맥에 기초했다 그랬어. 그지? 그럼 인맥에 기초했다는 건 어찌 보면 사회적 유대관계의 하나지.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전통적인 사회 유대의 역할로 인하여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됐군. 그건 맞는 말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 왜?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약화돼서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생기고 있는 거잖아, 사실.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살아있었으면 부정부패가 안 생겼겠지. 나 조금 비약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 일부러.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게 인과가 있다라고는 몰라. 모르는데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면 관료사회 부정부패 있을 수 있지. 그지? 아니, 생길 수 없지. 근데 인맥에 기초했대. 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예준이가 잘 갔어. 인맥에 기초했는데 사회적 유대관계? 이상하지? 근데 그건 학생 수준이잖아. 이 사회적 유대란 말이 왜 나왔는데? 아까 전통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럼 빠진 게 뭔지를 찾아야지. 아까랑 말이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아까랑 말이 다르다. 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아까랑 어떻게 이 개념이 달라졌지? 아까랑 다른 개념이네.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이게 지금 집합이 큰 집합이네. 됐지?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로 지금 설명했어. 19번은 어차피 보자마자 주관식으로 인구 증가를 찍어야 돼. 그래, 그 말 맞아. 그치? 근데 그리고 너네 뭐 굳이 따지면 기억에 위기에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라고 했잖아.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위에 층을 고르는 게 맞아, 니네 말대로. 그지? 그 당연한 거고. 근데 5번 선지가 왜 틀렸다고 다시? 안 맞다고.
뭐가 달라? 말이 바뀌었다고. 비슷한 말인데 수식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범위가 커져버린다. 중요한 얘기야. 자, 20번은 이거 사람이면 풀지 않을까? 내가 틀린 사람 있니? 다 맞췄지? 이거 20번에 4번. 왜 4번이야? 공간평 틀렸어. 그래, 그냥 효용을 간과하지 않았어. 나 20번 문제 왜 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 약간, 글을 잘 읽고 안 읽고랑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 그냥 보기 보고, 아닌데? 하고 끝나버려. 그지? 응. fuck you. 이런 문제 중요하지 않고. 자, 다시 한번 가자. 그러니까 이런 108번 문제, 108페이지에 있는 이 지문을 읽고 풀 때, 어, 내가 자꾸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니네가 국어 수업을 어차피 뭘 어디 가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문제풀이에 치중이 돼 있다고. 그게 애들이 좋아해. 막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는 걸 기대한다고 막.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문제가 잘 풀리려면 어차피 니네가 글을 장악을 했어야 돼. 니네가 저 인구 증가를 읽을 때 못 잡았는데 갑자기 너네가 저 19번 문제 풀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인구 증가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잡혀야 돼. 그지? 그 16번 밑에 빈 공간 있잖아. 가볍게 인구 증가에 대한 요것만 가볍게 남겨주고 간단하게 남겨. 그냥 기억만 나게. 아, 인구 증가를 묶었어야 되는구나. 간단하게 기억만 나도록. 그리고 아, 이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집합이 전통의 더 큰 집합이구나. 수식어가 없으면. 이런 거. 너네가 내 말을 듣고, 그러네. 인구 증가를 묶어야 되네. 이거 쉽다고. 그걸 못하면, 그걸 너네가 이해를 못하면 내가 설명을 못한 거잖아. 근데 그거 국어 실력 아니야. 너네가 오늘 인구 증가가 이렇게 밑에 빠진다. 이거 이해하는 거 국어 실력 안 늘었어. 집에 가서 니네가 뭐 어떤 지문을 풀고, 이렇게 딱 니네가 묶어보는 경험을 한 번 해야 돼. 됐지? 다음 페이지 넘겨봐. 했니? 안 했지? 했네. 그래, 했던 거 같다. 그래. 요거 했니? 안 했지? 네모. 개 쉬운데? 했니? 안 했지? 그 다음 페이지 해봐. 아니,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안 했지? 이거 너무 쉬우니까 110이랑 114 한 번에 풀 거거든? 아니다, 하나씩 하자. 미안해. 112. 너네 믿지 않을게. 112부터 하는데, 쉬워. 쉬우니까, 어, 자, 오늘 내가 수업했을 때 중요한 내용 뭐라고? 1문단 좀 꼬라본다고. 그지? 1문단 좀 꼬라보고, 그리고 각 문단이 무슨 말 하는지가 지금 딱딱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되게 중요한 감각이야. 문장과 문장은 그냥 연결돼 있지 않아. 생각해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어? 관계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그건 안긴 문장이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떤 문장이 있고 다음 문장이 있어. 내용적으로. 그치? 인과일 수 있어. 얘가 얘를 만드는 걸 수 있어. 그래서의 관계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반대. 비교대조일 수. 비교대조일 수 있어. 그럼 비교대조일 경우에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어떤 층위에 놓여? 같은 층위의 반대편에 놓이는 거지. 인과관계면 화살표로 놓이는 거지. 그럼 화살표, 인과관계를 주는 건 뭐가 있어? 그래서가 있어. 아니면 왜냐하면도 인과야. 왜? 오는 거니까. 아니면 야기한다, 유발한다. 다 인과관계지. 또 방금처럼 아까 중화관념 하고 중화관념이 아니지. 자신의 취향, 지식에 대한 취향. 그리고 그 다음에 중화관념 얘기했지.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하고 구체화시킬 때 위아래로 놓이는 경우. 그지? 또 예를 들어 하면 어디 놓이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 아래 지금 예시로 놓이는 거지. 어디 가서 배우니? 알겠지? 시도해봐. 이 문단에서 시작.